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 이후에 여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라고 말했고 친한계 인사들과 만찬 회동을 가진 한 대표는 여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면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발언과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부산 금정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면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런 발언을 한 배경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그 돌을 던지는 주체가 누구를 말하는지는 특별히 지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들고 왔던 그 3대 요구 조건에 대해서 이것이 결국은 대통령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 돌을 던진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뭐랄까요, 좀 여론에 승복하지 않겠다. 또 지금 휩쓸리는 어떤 그런 정국에 일시적으로 반응하면서 야당의 프레임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강하게 다시 한번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한동훈 대표의 그 3대 요구 조건을 본인이 적절히 수용하는 것도 있고 거절한 부분도 있지만 주도권 자체는 용산이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도 표명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십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의식이 본격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자주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은 좀 떨어져 있지만 나중에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전제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돌을 맞는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굉장히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 거. 이거는 이제 위기의식이 본격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돌을 던진 주체는 현재의 시점과 최근에 있었던 일의 특징을 보면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뭐 돌을 던지는 사람 중에 주요 주체로 설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결국에 한동훈 대표와의 대결 의식 이런 것도 굉장히 고취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필 장소가 또 부산 금정이었는데 금정에서는 어느 정도 그 접전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여론조사의 전망을 깨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한 20%포인트 차이로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이 꼭 뭐 한동훈 대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정부에 대해서 그래도 영남 민심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이 발언은 윤한 갈등이 이제 예전에 뭐 어떤 여권 내부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내부의 어떤 내홍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야당과의 대결에 준하는 그런 대결로 치닫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면담 이후에 인천 강화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민심에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 저녁에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자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 당당하게 가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짚어봤고 한동훈 대표의 이 발언들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 해석하십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때부터 국민의 눈높이, 민심 이러한 표현을 좀 즐겨 썼죠. 그것은 본인의 주장, 본인의 생각을 넘어서 지금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국민 대다수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피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앞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할 말 하겠다, 직언하겠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충돌도 감수하겠다. 그러한 의지를 좀 보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 이것은 지금 현재 원내의 구성을 보면 친한계라고 하는 그 비율이 과연 다수인가 주류인가라고 하는 그 의구심이 계속해서 제기됩니다. 따라서 친한계 입장에서는 우리가 소수파니까 좀 더 참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눈치 보는 여론이 있다면 이번에 한동훈 대표는 그러지 말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래 권력을 지향하는 대권 주자로서의 한동훈의 주가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점점점 친한계의 영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가자. 이런 어떤 리더십을 좀 이렇게 어필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리더십을 어필하는 차원으로 좀 해석해 주셨습니다.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뭐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고 정부를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그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어제 만찬에서 보면은
그 참석자들이라든지 언론에 보도된 것 네. 이런 것들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책을 갖고 임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얘기는 아직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은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고 보여지고 일단 그 회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어떤 총체적인 그리고 추상적인 답 정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한동훈 대표도 이번에 회동에서 어떤 합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곧바로 플랜 B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이제 생각을 가다듬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전에 사실 어떤 방책이 나올 것인지를 어떤 그 판단을 하기 앞서서 일단 친한계 자체의 결집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세 확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현재 또 국민의힘에 40명 정도의 중립 성향의 네. 의원들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의원들에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 에너지 이런 것들을 참석자들에게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면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만찬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 다음 날이었죠.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을 긴급 소집해서 만찬을 했는데 여기에 2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면담 다음 날 친한계 의원들을 소집해서 긴급 만찬을 한 것, 이 회동의 의미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뭐 구체적인 어떤 방책이 나온 것이 아닌 걸로 봐서는 어떤 방안을 섬세하게 논의하기 위한 회의성의 자리는 아니었던 네.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어떤 반사적인 맞대응의 성격이 강했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윤 대통령이 불러서 만찬을 가졌던 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피력을 했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당장 이 회동에서 몇 명이 모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정치권에서는 뜨게 돼 있거든요. 어제 모인 것이 한 20여 명 정도 되고 이게 번개였는데도 20여 명이다. 네. 그리고 참석자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더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뭐 국감이라든지 어떤 일정 때문에 못 온 사람까지 합치면 30명이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저는 궁극적인 목적은 1차적으로는 세과시가 아니었는가. 우리도 이만큼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고 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했던 얘기가 어떤 거냐면 자신이 특검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그 이탈을 막기 위해서 네. 30명 정도로 설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뒤집어 말하면 내가 30명을 설득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설득한 30명이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도 되는 것인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확고한 주류 세력인지는 굉장히 미지수지만 그래도 이탈했을 경우는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긴급하게 친한계 의원들을 좀 불러모은 것이 세과시의 목적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신데 윤주진 의원께서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 만찬을 소집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 내에서 이른바 친한계를 위주로 한 국회의원들이 매우 격앙돼 있다. 즉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있고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만찬의 그림을 만든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에 독대를 요청했었던 한동훈 대표의 요청에 이제 면담으로 바뀌었고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하는 등 한층 그 뭐랄까요 격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만찬이라고 하는 훨씬 더 좀 친밀도가 있고 서로 소통하기 용이한 그러한 자리에는 또 당내 투톱인 원내대표는 참석을 시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그런 어떤 뭐랄까요 좀 불편한 감정이 있겠죠. 그러한 것을 이제 서슴지 않고 보여주겠다라는 신호로 보이고 22명이라고 하는 의원 이것은 앞으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는 당내 분열이 가시화됐을 때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그 넘버가 바로 20명입니다. 네. 이 20명 이상의 내가 의원들을 일사불란하게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전국에서 얼마든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뭐랄까요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11월 1심 선고 이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3대 요구 조건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의혹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일부 의혹의 경우에는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막연하게 어떤 의혹이 있는지 얘기하지 말고 의혹이 있다면 구체화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 속에서 윤준희 의원님,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번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취지는 앞서 말씀해 주신 뭐 당당하게 가야 한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 이 발언을 했던 그 연장선상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근데 사실 이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이 의혹 해소의 방법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낮은 수위라고 한다면은 뭐 간접적인 사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나간다면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기자회견과 뭐 대국민 사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단계로는 뭐 검찰의 기소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실은 이미 가방 수수 문제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는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네. 그럼 한동훈 대표가 지금 원하는 것이 과연 특검이냐? 또 거기까지는 발언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려달라라고 하는 좀 더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과를 요구하자니 좀 너무 약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특검으로 가자니 이것은 정말 여당의 파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어떻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이러한 불만을 좀 잠재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가 겉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각자가 상대방이 먼저 좀 의미 있는 해법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고 있지는 네. 않기 때문에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한 것 같고요. 아마 대국민 사과 정도를 대통령실이라든지 영부인이 해주길 바라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면담 때도 한동훈 대표 스스로 느꼈겠지만 대통령 쪽에서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국회에서 혹은 여당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여야 할 텐데 사실 특별감찰관 임명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특별감찰관은 평상시에 어떤 영부인이라든지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찰을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지나간 의혹에 대해서 이거를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사실 한동훈 대표가 본인 말을 뒷받침하려고 하면 특검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 안을 받지는 않는다고 해도 국민의힘의 스스로 독자적인 특검안이 나오든지 아니면 민주당하고 적극적으로 절충에 나서든지 해야 될 일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는 없기 때문에 좀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특별감찰관으로 될 일인가? 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분명합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반사이득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겠지만 현재까지 상황이 지난번 총선 결과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이 봤을 때 형평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 대선 자금 불법 그 문제로 인해서 차떼기당이라도 오명을 썼는데 네. 그 당시에 보면 노무현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이 수사를 먼저 받거나 구속되거나 했단 말이죠. 여권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고 야권에 대해서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결과를 놓고 야당 쪽이 그 당시에 한나라당 쪽이 더 심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근데 지금 국민들은 아니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재판에 기소는 되고 수사도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쪽 영부인 쪽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검찰의 무혐의 발표 이후에도 종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얘기한 걸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에 특검에 손을 대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한동훈 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 발언과 더불어서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 발언을 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특별감찰관 문제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원내와 관련된 사안이다. 의총에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다소 온도차가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시작하겠다라고 하니까 추경호 대표가 이건 원내 사안이다. 의총에서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해야겠습니까?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3명이 추천을 네.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근데 국회에서 여당 지금 의석 분포로 봤을 때는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중에 1명 정도는 최소한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정식으로 절차를 밟게 되면. 근데 그 경우에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 이걸 두고 벌써부터 삿바 싸움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이미 괴리가 발생을 했고 아마 한 대표는 앞으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쉽게 봐줄 만한 사람을 추천하겠느냐. 한동훈 대표 본인을 보고
봐서라도 그거는 이제 믿어주시라 이런 메시지로 아마 국민들한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쪽이 주도를 해서 특정 인사를 추천하는 것 이것을 또 막고 싶어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어차피 추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소관이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당 지도부가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추천을 하는 것이다. 뭐 이것을 두고 미리 이제 좀 밑작업을 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의원총회에서 가게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친한계와 친윤계의 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때 양쪽의 세력 분포가 어느 정도인지 또 네.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 네. 같습니다. 누구를 특별감찰관으로 추천하느냐에 따른 친윤계와 친한계 간의 어떤 시각차 이런 차원에서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특별감찰관은 여당만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야가 함께 협의를 해서 국회가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한계와 뭐 친윤계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또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으로서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제 그 공은 민주당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특별감찰관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양쪽 다 실은 조금씩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곧바로 이것은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당대표는 마치 무관한 것처럼 선을 긋는 것은 이것은 원내 정당이자 또 여당을 지금 수권 정당으로서 여당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의 생리와는 맞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당 대표도 108명의 의원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특별감찰관 추천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에 관해서 언론에 무언가 입장을 표명하기 전에 먼저 협의를 했어야 할 대상도 결국은 추경호 원내대표였다. 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내 사안은 철저하게 원내대표의 소관이고 원내대표를 패싱해서 원내 사안을 처리하려다가 과거에 황교안 대표라든지 여러 번의 그러한 실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톱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너무 좀 각자 따로 국밥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특히나 친윤계와 친한계 간 시각 차이를 보이는 것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한계에서는 특검법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친윤계에서는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면 모두가 무너진다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윤계에서는 특검법 가능성, 통과될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친한계에서는 계속해서 이탈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계파 갈등의 어떤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점점점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난 가장 최근의 표결을 보면은 무려 4명의 네. 이탈표가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대 앞으로 그럼 이탈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누구나 진단할 수 있지만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주장에 힘입어서 뭔가 대통령을 좀 압박하고 당이 분열로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의 좀 겁박과 위협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용산 입장에서는. 그래서 친윤계는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탈표를 막기 위한 그런 묘수가 뭐냐, 지혜로운 해법이 무엇인가를 놓고는 정작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한쪽에서는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한쪽에서는 이탈표가 절대 나와서 안 된다라는 다소 민심과 괴리된 주장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권이 국민들로부터 점점점 불신을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진단이 됩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친윤계에서는 단일 대우를 유지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탈표가 많지 않아서 또 부결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이한 상황 인식이라고 봅니다. 이미 특검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2차 특검법에 대해서 표결을 했더니 재의결 절차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 4명이 이탈한 것으로 그렇게 추산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8명 이상이 이탈을 하게 되면 특검법이 범야권에서 다 찬성을 할 경우에 통과가 재의결에도 불구하고 재의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4명에서 8명까지 불어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이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설령 특검에 손을 들어주지는 않는다고 해도 자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30명 의원을 설득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행위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조하거나 묵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8명은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국민의힘은 108명 의원 중에 8명 이상의 이탈을 틀어막으면 된다라는 그런 기류가 있는 모양인데 만에 하나 8명 이상이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차라리 당론으로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절충을 해가지고 특검을 수용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되면은 그것은 당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길이겠지만 틀어막겠다고 했다가 이탈이 발생해서 재의결이 돼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사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친윤계가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친한계야말로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면담이 있던 당일 아침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추가 대표회담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즉각 화답을 하면서 2차 대표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먼저 면담 당일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회담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신속하게 여기에 호응을 했고 이렇게 신속하게 호응을 한 먼저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실제적으로 2차 회담이 열린다면 주요한 의제는 과연 뭐가 될 것이냐 그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 한동훈 이 싸움이라는 거는 조금 전체 정치권에 비하면 작은 바운더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좁은 데서 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판을 키우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오히려 거스르는 처사가 됐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야당도 필요하면 어느 정도 등에 업고 대통령에게 맞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것 같고 과거에도 보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여당 대표 시절에 네. 노태우 대통령 당시 대통령하고 갈등하면서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 총재하고 손을 잡는다거나 이런 행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행보가 이제 또 재현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회담은 사실 굉장히 양쪽에서 흔쾌하게 주고받고 해서 성사가 되는 회담이기 때문에 아마 이달 말 정도에 열릴 가능성, 그러니까 신속하게 늦지 않게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의제는 결국에 양쪽에서 계속 강조를 해왔던 부분인데 민주당에서는 특검 이슈를 결국에 들고 가서 한동훈 대표에게 절충을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이고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이런 부분 사실 금투세는 또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 건 아니다. 오히려 정책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영부인 문제를 거론했던 것뿐이다. 라고 할 때에 꺼내 들기 좋은 이슈가 금투세거든요. 네. 그래서 금투세에 대해서 좀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에게 좀 확답을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 두 가지가 크게 일단 의제로 당장에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주진 의원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2차 회담을 선뜻 수용한 배경 그리고 대표회담이 열린다면 어떤 의제들이 주로 오를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을 몇 차례 미루다가 결국은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도 언제든지 격의 없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매우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면 일종의 좀 차별화가 가능하겠죠.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좀 노림수가 있었다고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수 지지층, 특히 국민의힘 당원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과는 선을 그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는 뭔가 좀 담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매우 이제 이 살얼음판을 걷는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의제는 한동훈 대표가 이미 특별감찰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이 두 가지를 놓고 동시에 논의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정기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11월부터는 본격적인 법안 처리 전국인데 아마 핵심 민생 법안은 우선적으로 여야가 초월적으로 초당적으로 처리하자. 이러한 쪽으로 좀 생산적인 의제를 이끌어내면서 뭔가 국회가 용산과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주진 미디어특위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